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기숙사의 휴게 공간입니다. 휴게 공간인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지금 어디다가 의자를 주워와서 기존에 있던 책상으로 해서 자격증 책의 소방 2급책입니다. 소방 2급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한 92페이지 정도 났습니다. 3분의 1이 좀 넘었는데 주말에 공부 안 하면 할 데가 많이 없죠. 주말 이제 저녁에는 또 씻고 밥 먹고 하다 보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공장이다 보니까 일반 시설 관리보다는 좀 낫다. 근데 요즘 이제 사회가 변함에 따라 공장들도 아웃소싱으로 대체한다. 이런 법적 전기면허, 소방면허, 기계유지 관리자, 보일러면허 이런 분들은 다 아웃소싱으로 돌린다 이죠. 그래서 뭐 대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대신 자기가 이제 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증을 법적으로 많이 걸 수 있다던가 아니면 능력이 조금 거기다 좋다던가 그런 것까지 약간 뭐 첨가한다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계약직으로 프리랜서 계약직이죠.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더 좋은 데를 갈 수도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료가 아니잖아요. 경제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마음을 좀 내려놓는 습관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같은 직원, 동등한 직원이라면 경쟁심이 생길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오히려 제 마음에 대해서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침은 어제 저녁에는 뼈다귀탕인데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원 더 주고 회사에서는 한 끼당 9,000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감동받았고, 9,000원까지니까 아무리 식사를 제공한다 해도 7,000원이 넘지 않을 텐데 9,000원까지 물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물가가. 그래서 이제 대놓고 먹는 식당은 이제 저녁하고 토요일만 먹는 데는 뭐 찌개류,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죠. 그리고 뭐 순댓국, 그리고 뭐 물냉면 이 정도들이 9,000원이고, 조금 이제 많이 넣으면 뼈다귀탕, 갈비탕은 12,000원, 내장탕도 12,000원, 그리고 비빔국수도 10,000원 이래요. 그런 거는 9,000원 넘으면은 제가 사비를 조금 내서 다른 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장국기만 하면은 초식, 중식, 석식에 기만 하면 9,000원이 이제 회사에서 지불해 주니까 제가 이제 부족한 거는 뭐 카드라든가 현금을 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불고기가 원래 메뉴에 없었는데 불고기 주셨고, 두 번째는 김치찌개, 뼈다귀탕, 오늘 아침에는 김치찌개 먹었어요. 지금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2시인데 냉면을 그냥 9,000원짜리 냉면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냉면을 먹고 저녁에 뭐 갈비탕을 먹던가 해서 토요일까지 먹고, 일요일날은 조금 맛있겠지만 문을 다 닫아요. 공단이기 때문에 식당 자영업자들도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아니 싫은 데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먹는 데가 쉬다 보니까 한 끼는 일요일날은 뭐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바람을 쐬러 뭐 바닷가를 갈 수도 있고 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바람 좀 쐴 겸 나들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일요일 한 끼 정도는 제가 사 먹어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이불 빨래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거는 지금 말리고 있고, 옥상에 이제 뭐 빨래줄이 있어서 이제 말리고 있고, 조금 이제 흐린 날씨라 도서관을 안 가고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책을 보고 있다가 하나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시대는 변하고 있다. 이제 공장에도 용역의 바람에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영을 들어가기가 더욱 힘들죠. 왜냐면 사업 측에서도 이런 전기기사, 소방기사, 뭐 이런 법적 자격증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조금 어려운 시키면 나가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아웃시도 시험을 돌린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니까. 그죠? 4대 보험 내줬다, 시수해줬다, 뭐, 예? 이런 거 다 관리하려니까 이제 조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준 거죠. 급여는 뭐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쉽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1년 계약은 1년 계약이지만 쉽게 1년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는 계약 기간에 명시가 없고 갑가을이 이제 수시로 퇴사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피스텔 시설 소장하다가 1년도 못 채웠는데 불나게 이직한 이유가 일로 오게 된 이유가 계약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계약 기간이 있으면 계약까지 끝내줘야 된다. 뭐 고용노동부 찾아가고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 계약 당시부터 조금 계약서에 서로의 갑과 을이 조율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영세한 데는 그런 데도 있더라. 그런 거 해서 지금 이제 자기 역량을 올리려면 한 회사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걸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 돼요. 일단은 뭐 전기랑 가스, 전기랑 소방, 뭐 그죠? 가스 공장은 가스도 쓰거든요. 질소도 쓸 수도 있고 LPG도 쓸 수도 있고 쓸 수가 있어요. 수소가스도 쓸 수 있습니다. 세 개에다가 그 전기도 전기, 소방, 가스 이렇게 세 개 하고 전기, 소방, 가스 세 개 일단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기계유지 관리자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공장이 뭐 냉난방 설비가 뭐 시스템 냉난방이든 실외기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냉동기가 있든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공정냉동 산업기사 이상이 있으면 좋겠죠. 그걸로 기계유지관리자를 받아도 되고 기계유지관리자도 연면적이 때라 다 선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공정냉동보다는 약간 이제 저같이 보일러 쪽을 있는 업체가 이제 뭐 스팀을 생산하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보일러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라던가 이런 데에 가면은 보일러도 거래되죠. 그럼 보일러 에너지 관리에 따른 기계 유지 관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임을 하면 1탁 5개를 거낼 수 있는 거죠. 전기, 소방은 2급 되겠죠. 그리고 고압가스, 그죠? 고압가스는 가스 기름사만 있어도 돼요. 웬만한 데는. 그리고 기계 유지 관리자에 따른 공조나 아니면 보일러냐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뭐 나머지 뭐 기계 같은 자격증 같은 경우도 발전 설비라던가 이런 데는 선임할 수 있어요. 뭐 터빈 발전기라던가 증기 터빈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가시면 5개까지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소방, 가스, 기계유지 관리자, 뭐 기계기사, 아니면 보일러, 아니면 공동행동, 뭐 이런 종류를 다음에 5개를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면은 회사에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키우려고 노력하겠죠. 네? 못해도 2사람 이상은 뽑아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대체하면서 자기가 또 갈고 닦아서 현장 대응도 잘해줘. 문제 해결을 잘해줘. 이러면 임원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단히 노력해서 토익도 점수도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외국어, 일본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뭐 이런 외국어를 한두 개씩 나름대로 자격 점수를 뭐 민간에서 자격증을 수료증 점수를 따놓는다는 건가. 토익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 능력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사 뭐 시험이라든가 국어 시험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기 개발해 놓던가 하다 보면은 폭이 넓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입사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가에다가 이제 대우가 좋아져요. 네, 대우가 좋다고. 지금 저 같은 토요일 날 쉬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끼당 최소 9,000원씩은 다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일도 마찬가지고요. 평일도 회사에서 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줍니다. 급여에 포함이 아니에요. 이 시설 관리 같은데 그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아파트 가면은 연봉에 식대가 포함이거나든가 연차가 포함된 데도 있지만 뭐 쓰긴 쓰죠. 따로 있는 데도 있어요. 전 회사 같은 경우 급여에 연차가 포함돼서 나와서 이제 갔다가 조금 이렇게 써있구나, 안 그러면 지원조차 안 하니까 생각했는데, 여기는 급여도 이제 세전 400이 확정이고 연 4,800입니다. 연차는 소진할 거를 권장하고 있고요. 월근무고 6시면 웬만하면 칼퇴근입니다. 칼퇴근이고, 그리고 회사는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저희는 스팀을 생산해서 코스피에 상장된 약품 회사에다 증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증기 생산 파트는 24시간 360일 돌아가고, 저는 이제 공무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용역으로 왔기 때문에 공무팀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용역 소속이에요. 외주 전기 선임 걸고, 보일러 걸고, 기기 유지 관리자 걸고 3개만 걸었어요. 가스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있지만 가스 기능사는 저 말고도 여러 다른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희소성은 없지만 그래도 1타 4피는 걸 수 있다. 그죠? 나머지 뭐 자기가 이제 뭐 용접이라든가 배관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팀에서 편입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공무팀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힘들어도 같이 쉬기도 하고, 약간 뭐 서로 혼자서는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협동이 필요하다 보면 내 몸이 뭐 상대방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상대방 몸이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서로 배려할 수밖에 없다. 자기 분야는 자기 분야가 딱딱 하면서 필요할 때는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적인 거는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오늘의 주제는 아마도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건 좋은데 회사에 동시에 걸 수 있는 거를 고려해서 내가 어느 분야에 가서 취직할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증기를 생산해서 팔아먹는 회사기 때문에 보일러 면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서 연면적이 여기가 16,000이 넘기 때문에 기기 유지 관리 중급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전기 선임을 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증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보일러를 쓰니까 LPG 가스도 정확히 시설이 있고 4개가 됐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방 2급을 보는 겁니다. 소방 2급도 15,000제곱은 1급지인데 보조로 2급을 또 걸어야 되잖아요. 전기 걸면 1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급을 보는 겁니다. 1급을 다른 분들은 1급을 취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뭐 저희 회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도 제 면허를 일종을 거기다 소방을 거기다 걸고 여기다 전기 걸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만 안 걸면 되는 거니까, 다른 쪽 사업장에 걸 수도 있으니까 회사에서 뭐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지 임원직까지 갈 수 있다. 아직 저는 당 멀었어요. 중간 관리자 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용역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발전할 수밖에 발전하려고만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고용이 불안하니까 언제든지 다른 데 가서 잘 팔리려면 자격증을 더 따놔야 되죠. 이거 따놓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 공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할 겁니다. 아직 그 쓰임새라든가 이런 거는 뭐 산업안전보건 쪽에 쓰겠지만
조건이 있잖아요. 전기처럼 얼마 이상 선임 이런 조건이 있는데 산업기사는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력이 쌓여야 되는지 산업기사만으로 선임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공장에 왔기 때문에 민원 전화도 많이 없고 이런 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다르죠. 상가라든가 다릅니다. 민원이 많이 없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전화응대라든가 이런 사람 면대 이런 업무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니까 대신 업무의 이 강도는 뭐랄까 난이도는 높습니다. 여기는 서바이벌이 현장이죠. 서바이벌입니다. 자기에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지혜를 막 책 보고 다 모든 결과물을 통틀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고와 판단 이런 거를 잘해서 추리력도 좋아야 되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저도 지금도 여기서 촬영하고 있지만 정전을 지금 퓨즈를 교체할 때 정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 임원분들이 쓰는 사무실이 정전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 정전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보조 설명해 놨는데 그 ASS를 투입하지 않고 LBS 그냥 VC 위반을 끄고 가게 되면은 파워 퓨즈는 교체할 수 있잖아요. 케이블 헤드까지 전기가 다 죽으니까 방전시키고 할 수는 있는데 VCB를 누가 켜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건 ASS도 마찬가지지만 바람이 좀 부니까 시원하네요. 여기 이제 아주 냉방시설은 방에만 이제 에어컨이 있고 여기는 없어서 선풍기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오늘 조금 흐리면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빨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점심을 먹으러 또 냉면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때는 냉면 먹고 저녁에는 갈비탕 먹고 갈비탕 12,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 제가 내야 돼요. 그래서 식사 해결하고 일요일 날은 제가 알아서 뭐 고향을 잠깐 뭐 갔다 오든가 아니면 뭐 여기도 이제 경기도거든요. 경기도니까 뭐 잠시 뭐 서울 구경을 한다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을 더 따신 다음에 한 대여섯 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죠. 대체 불가능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불가능을 못 하잖아요. 두 사람 이상 뽑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거는 이제 전략을 뭐 계획을 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실무능력도 출출하고 사고 판단을 잘하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어학도 한두 개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관리사든 기술사든 기능장이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다른 주제가 아니라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은 자격증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데를 가야 된다. 1타 3개 이상은 3개까지도 이렇게 뭐 대체 불가능한 건 아닌데 4개 이상 걸면 근데 자격증이 희소성이 있는 걸로 좀 해야 되겠죠. 전기, 에너지 관리, 기기 유지 관리자 중급, 고급도 좀 특급이면 더 좋고요. 거기다가 소방 2급도 걸어주고 뭐 가스 걸고 지금 가스까지 걸리니까 소방 2급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산업안전책도 예전에 산 컨텐츠가 있어요. 그것까지 해주고 나서 봐서 뭐 공중냉동을 또 취득해도 되죠. 어차피 냉난방 시스템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냉난방을 뭐 지역난방으로 한다 하더라도 보일러 번호도 필요 없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보다는 필요한 데를 내가 찾아가면 되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회사가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3, 4개, 5개, 6개, 7개 동시에 걸 수 있는데 가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 실무 능력도 있으면 좋고 어학도 하나 성적을 하나 받아 나와서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해서
해놓으면 좋고, 그게 임원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특히 영어라던가 일어라던가 중국어 이런 거는 이제 하나 해놔야죠.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런 거는 해놔야 되고, 뭐 사무 능력을 놀리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거죠. 엑셀이라던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잘하는 것도 좋아요. 베개 프레임을 잘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점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그리고 자격증이 많으면 써먹을 수 있는 곳을 가자. 한두 개가 아니라 세네 개를 동시에 써먹을 수 있는 곳, 세네 개, 다섯 개를 동시에 써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게 핵심입니다. 용역으로 지금 공장도 변하고 있다. 요즘 용역으로 많이 뽑아요. 이런 시설 쪽은, 공무 쪽은. 20분이라 줄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